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다가 갑자기 일을 하려고 하니 우리 모두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듯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요일은 원래 없는 날이라고 하나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휴나 빨간 날을 좋아합니다. 저도 쉬는 건 좋습니다만은 긴 연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행도 가고 뜻깊은 계획을 가지고 좀 보낸다면 좋겠지만 요즘 코로나라서 그럴 수도 없고요. 그냥 마냥 축 처져서 쉬는 것은 몸을 좀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블랙홀 사진입니다. 엄청 아름답죠. 블랙홀은 우주에서 무엇이든 다 빨아들이는 굉장히 신비로운 물질 세계인데요. 연휴가 너무 길어지면 마치 달콤한 저 아름다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다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져서 그런가 봅니다. 언제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다시 걱정 인형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밥벌이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행히 연휴 이후에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좀 기운나는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휴 동안 찌웠던 살들과 기름기를 쏙 빼고 담백하게 음력 새해 첫 대주TV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다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찍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 마이크 녹화 소리가 안 들어가서 지금 다시 두 번 찍고 있습니다. 더 매끄럽게 잘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했죠. 오늘 쿠팡이 나스닥 지난번에 한번 상장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52조 정도 평가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좀 올랐습니다. 이게 쿠팡 관련주들이라고 하는데요.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밑에 컨텐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류 관련주들이 좀 강했고요. 동방 이런 주식들 상한가까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쿠팡의 반려동물 탐사 전문 브랜드 탐사라는 브랜드의 ODM을 하고 있는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도 상한가 들어가고 OTT 관련주도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인사이트는 뭐냐면 쿠팡이 앞으로 어쨌든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물류 회사들이 쿠팡이 앞으로 커지면 사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혜겠어요. 근데 이제 물류하면 이제 쿠팡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류회사를 수혜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실제로 저 기업들이 큰 이익적으로 큰 쿠팡의 상장이 실제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데 일조하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건 테마성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쿠팡이 여러분들의 IPO의 목적이 뭐냐면요. 저는 IPO를 또 주관하는 관련해서도 저는 좀 공부를 하고 또 관여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알지만 IPO는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IPO 하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평가하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IPO라는 것은 회사가 시장에 기업을 공개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너 대규모로 끌어들인 자금으로 뭐 할 거야 해요. 그 돈은 어떻게 쓸 거야 해요.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너의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예요. 근데 쿠팡이 사실 이제 계속 적자나다 흑자전환 좀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나스닥 상장의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할 것이 이런 것들일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가겠다. 이건 당연히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 하면 물류인데 저 물류를 얼마나 스마트하게 앞으로 해 나가는지가 쿠팡의 제일 큰 과제예요. 쿠팡이 왜 적자 나는데요? 너무 싸게 그것도 적자를 감수하고도 물류라는 쿠팡맨의 물류를 통해서 적자를 감수하고도 플랫폼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커머스 쪽에 짱을 먹긴 했어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OTT 같은 서비스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OTT 관련해서는 쿠팡이 그냥 키워놓은 쿠팡의 플랫폼으로 이 OTT라는 물류가 필요 없는 컨텐츠를 붙인다는 건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아마 나스닥 상장 가기 전에 지금은 OTT 관련주 중에 KTH라고 쿠팡 플레이어와 영화 콘텐츠 협업하거나 쇼박스 같이 영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정도 2개 정도 되지만 아마 쿠팡은 제 말대로
될 거예요. 여러 회사들, 여러 컨텐츠 제작사들하고 앞으로 제휴해 나갈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하나씩 묶이면서 이제 쿠팡 관련주도 묶이면서 뭐 갑자기 소외받고 있다 급등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드라마, 영화, 뭐 웹툰이든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넷플릭스부터 해서 디즈니 플러스부터 해서 이런 쿠팡까지 너무나 이제 몸값의 가치가 커질 만한 요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그 쿠팡의 상장으로 인해서 이 OTT 관련주로 덧붙여질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오히려 살펴보는 것이 아직 그 부각되지 않은 옥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뭐 막 급등하는 거 따라갈 게 아니고요. 결제주들이 예전에 그 쿠팡 상장 이슈 있을 때는 좀 크게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좀 흐름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나마 다날이 조금 강한 편이었는데 다날은 최근에 기관에서도 좀 많이 거론이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기관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샀죠. 뭐 기관들이 하여튼 다날이 저평가됐다, 뭐 실적이 좋아진다, 뭐 다른 결제주 다 마찬가지거든요. 나이스 정보통신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 뭐 다날 쪽으로 요새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 수급을 좀 만들고 여의도에 여러 가지 얘기들 돌더라고요. 뭐 사명을 변경한다는 얘기들도 좀 돌고요. 아무튼 다날이 좀 제일 강한 모습이었고 세틀뱅크가 오늘 시초가에는 지난번에 쿠팡 관련 이슈 때는 이렇게 그 14% 정도씩 급등까지 나왔고 뭐 4% 정도 종가로 올랐는데 오늘은 3% 시작하더니 5%까지 오르다가 오늘 조금 좀 밀렸는데요. 아무튼 뭐 세틀도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지금 물류나 뭐 쿠팡 회사 근처에만 스쳐만 간 회사들도 다 쿠팡 관련주다라고 떠드는 가운데서 쿠팡에 유일하게 붙은 간편결제 회사인 세틀도 뭐 수혜주로 하면 할 수 있죠. 그거보다는 사실 최근에 이것도 봐야 돼. 코나이가 그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을 이제 그 운영하는 뭐 지역화폐 선정사로 선정됐다는 이슈에 막 코나이가 급등하더라고요. 세틀뱅크도 사실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경기도랑 충청도랑 뭐 한국은행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좀 아쉽죠. 너네만 하니 우리 세틀도 하는데 뭐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죠. 아무튼 계속 세틀의 어떤 주가도 이런 그 시장의 인사이트로 조금 자극될 만한 요인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뭐 골판지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저평가된 회사들도 좀 많죠. 골판지나 제지들은 아시아 제지 이런 것도 퍼 아직 10 미만이고요. 이런 회사들도 어쨌든 이번에 또 쿠팡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고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돼 있는 만큼 제 가격을 좀 찾아가는 듯하고요. 뭐 식품주 이런 회사들도 뭐 쿠팡의 간편식 거래, 신선식품 거래 뭐 이게 얼마만큼 수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좀 되고 있고요. 뭐 가비아는 쿠팡이 뭐 마케팅 진행했다고 관련주고 뭐 태경 케미칼은 쿠팡 드라이아이스 공급사라고 관련주고 이거는 참 너무나 엮었다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 쿠팡이라는 이커머스가 나스닥에 이제 한국의 대표하는 이커머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수혜주가 어떤 게 진짜 수혜냐 하면 시장의 뭐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에요. 신세계 쓱. 그러니까 국내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쿠팡과 관련된 게 아니라 뭐 우리 배민이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커머스 플랫폼을 하고 있는 근데 적자라도 불구하고 쿠팡처럼 돈을 때려붓고 그 길로 계속 가면 나스닥에서 그 평가를 받고 한국의 이커머스에 대해서 외국계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몇 조씩 투자하고 지금 대박 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튼 한국의 이커머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그거고 하여튼 이런 그 물류 지금 이커머스의 핵심 물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물류 회사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물류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IPO로 자금을 받아들이면 하여튼 스마트 물류로 좀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봐요. 스마트하게 물류를 해야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신세계 같은 회사들도 어쨌든 이커머스 쪽으로 수혜일 수 있고요. 뭐 GS 리테일이나 이거 이커머스 하려고 합병했잖아요. GS 리테일이나 GS 홈쇼핑 같은 회사들도 앞으로 이커머스 한다면 밸류에이션 올릴 수 있는 진짜 실질적으로 호재를 부르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는 수혜일 거예요. SK텔레콤 11번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동학개미운동 해서 사람들이 그 시장에 주식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듯이 같은 이커머스 업종 기업들이 사실은 오늘 주가들이 좀 반응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이 수혜주일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쿠팡 관련주들의 상승이 코스닥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관련주
들이 좀 있었고, 오늘 코스닥 상승이 코스피를 좀 넘는 좀 괜찮은 모습들을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죠.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코스닥의 어떤 매수의 양매수로 동참하면서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뭐 글로벌 풍기, 바이든 효과, 바이든도 전략 물품이다라고 해서 반도체, 미국의 뭐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감축해야 된다. 이 사실 지금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그 굉장히 큰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거 뭐 반도체 없어서 감축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 뭐 전략 물자라고 할 정도일 수 있고요. 일본도 지진 나서 르네사스라고 하는 비메모리 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반도체 공급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는 IT의 쌀이고 4차 산업혁명의 쌀이고 미랄인데, 이 반도체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 가상화폐 뭐 이런 비트코인 이런 이슈로도 뭐 몇 년 동안 좋았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글로벌을 좀 더 빨리 언택트 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미래 사회로 좀 더 빨리 이끌게 되면서 반도체 이 공급 쇼티지가 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최근에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뭐 유럽 나라들도 반도체 막 따라오려고 하지만 이거 한 3년 5년 걸리거든요. 막 그렇게 설비 증설하고 생산하고 할 때까지는 그동안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독식을 하는 구조가 계속 돼 가는 것 같고요. 이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오늘 주가가 좋았죠. 이 지금 뭐 대표적으로 르네사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텔레칩스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자회사 칩스의 미디어 이런 회사들 주가가 당연히 좋았고요. 근데 참 인사이트로만 가기에는 텔레칩스 같은 회사들은 너무 이 실적이 아직 안 돌아서고 있었고 뭐 유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 투자 관점으로 그냥 인사이트와 뭐 시장의 흐름과 관련돼서는 또 관련주가 몇 개 없으니까 관련주를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실적이 크게 안 나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높은 측면들은 좀 부담이고요. 라닉스 같은 회사가 참 괜찮은 회사인데 기업의 꼴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하이펙스 칩이랑 CV2X 칩이랑 이런 것들을 하고 기술 특례 상장한 기술력도 좋고 회사의 꼴은 좋은데 매출의 퍼포먼스가 너무 안 나니까 연간 뭐 100억에 돈을 전혀 못 벌고 있는데 시총 1300억이니까 물론 이런 회사들이 진짜 실적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밸류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아예 그냥 백지 상태의 제로웨인 회사, 더 나빠질 게 없는 회사인데 앞으로 뭐 매출이 잡히면 점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차라리 텔레칩스나 이런 회사들보다는 좀 더 미래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더 클 수 있겠다 이렇게 싶고요. 어버브 반도체나는 물론 지금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쪽 쇼티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버브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가전이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인데, 아무튼 가전이나 이런 쪽에 뭐 요새 모든 가전에도 뭐 반도체적 기능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AI 인공지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전에도 다 들어가니까 가전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는 얼마 전에 그 텔레칩스랑 같이 합작법인 자동차 쪽 반도체 진출도 이제 했기 때문에 뭐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좀 많이 어쨌든 올랐고, 그래도 그나마 어버브가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회사예요. 퍼가 그래도 한 20배 미만 정도로 나오니까 그나마 어버브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FA 반도체도 퍼가 좀 높긴 해요. 한 25배, 한 30배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 회사도 이렇게 눌려 있다가 주가는 참 그래요. 이보세요. 이렇게 유동성 장세 속에서 계속 눌려 있다가 왜 안 가노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힘들어, 팔았어. 한 방에 그냥 이게 한 5,000원 500원짜리인데 9,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보름도 안 돼서 막 한 방에 참 이런 소외되어 있고 좀 눌려 있는 주식들이 움직이면 이렇게 좀 무서워요. 한 방에 올라가요. 뭐 지난번에 뭐 MC넥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ICD 이런 주식들도 좀 이런 주식들도 오늘 좀 반등이 좀 있었죠.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하여튼 디스플레이나 이런 반도체 쪽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나 또 비메모리 반도체줄도 강했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 뭐 DB 하이텍,
특히 대표되는 넷페스 쪽, 테스나,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은 정말 그 고점이 어딘지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듯 계속 참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요.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PCB 업체들, 반도체 기판이 기본적으로 반도체 전반에 그냥 많이 쓰이니까 이 기판 업체들인 심텍, 대덕전자 같은 주식들의 흐름들도 오늘 좀 좋았고요. 그 상대적으로 코리아 서키트는 지난번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보통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사실은 이렇게 크게 꺾이지 않고, 이제 요 정도로 꺾이지 않고, 아니면 이렇게 꺾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좀 반등하고 치고 나가는데, 코리아 서키트의 좀 그 조정폭은 좀 컸어요. 특히 약간 수급 쪽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이렇게 그 수급의 주체가 조금 소외된 듯한데, 아무튼 코리아 서키트도 이렇게 보면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이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슈팅을 줘서 이제 가나 했는데도 좀 못 가고 있어서,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또 그 새롭게 진입하거나 물량을 못 모신 분들한테는 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심텍 같은 경우도 조금 그래도 좀 심텍은 조금 더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흐름 좋죠. 굉장히 크게 최근에 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 또 좀 주목해야 될 게 반도체 소재주들이 그동안 좀 꿈뜨고 있던 반도체 소재주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 3인방이 한솔케미칼 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좀 많이 올렸죠. 이거 기본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주들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니까 이런 회사들이 좀 최근에 꿈떠 있다가 좀 올랐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랐죠. 좀 아쉬운 거는 경인양행 같은 회사들이 사실은 반도체 소재주의 원료를 글로벌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는 30%, PCMB는 50%까지 지금 커버하고 동진 관련주고 ENF 관련주인데 크게 못 올라요. 이게 참 그래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이게 그 전기차 쪽 2차 전지도 그렇지만 가는 주식이 계속 탄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핫하고 시장의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딱 바뀌면 그 수급이 그냥 대표적인 관련주, 특히 최근에 대형주들도 시세를 막 주니까 대형주라고 해서 좀 무겁다 이런 관점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딱 생기면 2차 전지하면 LNF, 첨보, 일지틀지 몇 개 딱 비메모리 하면 DBI 때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이렇게 딱 떠오르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는 주식들의 주가가 좀 좋고요. 이 눌려있던 주식들은 그냥 약간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SFP 반도체치 계속 눌려요. 계속 소외받아요. 근데 딱 한 방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온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온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 패턴을 얘기 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 키다리 스튜디오랑 DNC 미디어가 계속 주구장창 좀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 받을 때, 작년에나 올해나 계속 고평가 받을 때도 이렇게 좀 눌려 있다가 소외받고 있다가 딱 한 방에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요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 할 수는 없는데, 소외주들, 그러니까 아직 저평가됐고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주식을 살 때는 내일 당장 오를 거라는 어떤 그 조바심은 정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꼭 오르긴 올 거야. 대신 그렇게 소외주들의 장점이 뭐냐 하면, 물량을 좀 많이 실을 기회가 있으니까 물량을 좀 많이 실고 한 방에 수익을 좀 크게 먹는 거고요. 아까 저런 지금 달리는 말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가 팍팍 돌 때 조금 작은 자금이라도 훅 들어갔다가 좀 치고 나올 수도 있고, 또 한번 훅 들어갔다가 치고 나올 수도 있고, 추세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가는 주식들을 사는 거나 전략이에요, 전략. 가는 주식,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쭉 오를 때 조금 들어갔다가 조정받을 때 샀다가 또 치고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가는 말을 올라타는 것들이 당장 수익률 게임에서는 유리하고요. 아까 조금 안 올랐던 기업들을 산다면 좀 물량을 확 담아서 한번 폭발할 때 한번 좀 많이 먹고 나오고, 이런 전략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본인의 어떤 투자의 원칙을 갖고 하여튼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들불처럼 지금 시장의 이슈들이 막 돌고 순환으로 도는데, 순환매라고 하죠. 자율주행 좋았다가 이거 좋았다가 다시 계속 돌아요, 패턴이. 근데 이거를 진짜 귀신같이 여기 이슈 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고 먼저 먹고 이렇게 먹으면 신이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 있다가 딴 데 쪽에 있으니까 딴 데 갔는데 또 딴 데 옮겨붙고 또 딴 데 갔는데 딴 데 계속 그 한 박자 늦은 투자만 하면 너무나 이렇게 수익률에서도 못 따라가고 심적으로 꼬이고 피로하고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의 투자의 원칙을 좀 잘 세워서 지금 시장에 지금 어쨌든 좋은 시장에서 수익률을 좀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휴 끝나고 우리 시장 흐름들이 좋았고요. 글로벌 증시 흐름들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국내도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조금 주도하는 가운데 시장이 상승했던 모습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오르는 주식을 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어차피 순환매로 시장의 흐름들이 좀 도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소외받는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 명절 이후 첫 업로드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